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헤어스타일링을 샵에서 많이 봤는데 최근에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일이 잦아졌는데 항상 샵에 가기는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짜잔! 다이슨 에어랩을 장만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에어랩은 출시한 지가 좀 됐어도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고데기 같은 거를 중학생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이슨 에어랩을 구매를 하면서 해보니까 스타일링도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이슨 에어랩으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꿀팁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구매한 건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트 핑크 컬러예요.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면 저는 처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보관 케이스예요. 정말 딱 봐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렇게 다양한 배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뭔가 딱 봐도 돈값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관 케이스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져 있어서 배럴을 착착착착 넣어갖고 보관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브러쉬들을 살펴보면 에어랩 컴플리트에는 기본 드라이기와 30ml, 40ml 배럴이 있고 각각 2개씩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다이슨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왜 똑같은 게 이렇게 2개나 들어있나 잃어버리는 거를 대비해서 여분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방향이 달라서 교체를 해서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과정이 그렇게 귀찮거나 번거롭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나온 멀티 스타일러 제품을 보니까 배럴이 하나로 들어있고 배럴 방향을 위쪽에 있는 버튼을 돌려가지고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에어랩을 사용할 때 이 배럴을 교체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티 스타일러 제품을 구매하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라운드 볼륨 브러쉬와 하드 스무딩,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까지 들어있어요. 하드랑 소프트 브러쉬는 각각 강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에 먼저 닿는 거 위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용도에 맞게 사용을 잘 하면 더 확실하게 뽕을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잠시 후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는지 모르는 분들 꽤 있던데 바로 필터 클렌징 브러쉬입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드라이기 하단 쪽에 먼지가 생각보다 잘 껴요. 그런데 이 먼지를 제때제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드라이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컴플리트예요. 어떻게 쓰냐면 하단을 분리할 수 있게 표시가 돼 있어서 분리를 해주고 여기에 필터 클렌징을 통과시키면서 왔다 갔다 청소해주면 됩니다. 주기는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2~3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에어랩은 사용 방법도 쉬워요. 왼쪽에 풍속 조절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온도 조절 버튼, 아래는 전원 온오프와 콜드샷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콜드샷 버튼이에요. 왜 중요한지 제가 잠시 후에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구매하고 열심히 사용을 해보니까 다이슨의 가장 큰 장점은 모발 손상이 적다는 부분에 있어요. 보통은 집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할 때 고데기로 하는데 이게 열을 가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방식이라서 자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근데 다이슨은 바람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하고 나면 푸석함 없이 윤기를 살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모발 전용 영양 제품을 함께 사용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손상도가 덜하니까 함께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꿀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먼저 다이슨으로 뿌리 볼륨을 살리고 나름대로 컬링을 잘 넣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이슨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볼륨과 컬링을 자연스럽게 잘 살리기에는 아무래도 이 다이슨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다이슨을 사용을 해도 뿌리 볼륨도 잘 안 살아나고 컬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상 잘 봐주세요. 먼저 다이슨을 사용할 때 일반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머리를 말릴 때 막 흔들면서 말리면 안 돼요. 일반 드라이기는 바람이 퍼지면서 나오는 형태인 반면 다이슨은 드라이기 헤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람이 직분사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직선 방향을 유지하면서 말려줘야 잔머리들도 정리가 되고 부스스한 머리를 잘 정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함된 배럴들을 잘 사용을 하려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해요. 스무딩 브러쉬 2개는 보통 볼륨을 살릴 때나 시커를 굵게 연출할 때 쓰면 좋아요. 그중에서 하드 스무딩은 보통 모발이 조금 굵고 뻣뻣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고 소프트 스무딩은 모발이 가늘고 손상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쓰면 좋습니다.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원하는 스무딩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고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이 스무딩 브러쉬를 두피에다가 바싹 갖다 대야 돼요. 보통은 너무 뜨겁다고 생각을 해서 두피에서 살짝 거리를 띄워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뿌리 볼륨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뜨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피에 딱 붙인 상태에서 살짝 내렸다가 올려주고 3초 유지해준 다음에 바로 콜드샷으로 살짝 굳히고 떼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볼륨을 풍성하게 주고 싶다 하면은 또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볼륨 넣을 쪽 머리를 완전히 반대로 넘기고 살짝 진동을 주면서 넣어주면 볼륨도 더 잘 살아나고 지속력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컬을 넣을 땐 이렇게 30mm와 40mm 베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쪽 머리 스타일링은 너무 덜 마른 상태에서 하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바짝 말린 상태에서 해도 유지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머리를 한 80%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위쪽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해주면 위쪽 물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컬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머리가 완전 건조가 돼 있는 상태긴 한데 이 40mm 베럴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원하는 컬을 생각하고 스타일링을 하면 더 좋아요. 나는 머리를 C컬로 말고 싶다 하면은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머리를 말아서 말려줘야 되고 나는 S컬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머리를 말려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S컬로 한번 해볼게요. 머리에 베럴을 그냥 바로 갖다 대면 엉키면서 말리니까 이렇게 일정량을 반대쪽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베럴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말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조금씩 무빙을 주면서 위로 살살 올려주면 돼요. 여기서 뜨거운 바람을 잠깐 쐬주고 콜드샷으로 3초 정도 굳혀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빼면서 풀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컬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쪽 머리를 할 때는 배럴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배럴 방향은 거울을 봤을 때 기준으로 왼쪽 머리를 할 때는 배럴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가게, 그리고 오른쪽 머리를 할 때는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배럴을 선택하면 돼요. 가끔씩 급하게 할 때면 이 배럴 방향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내가 주로 먼저 사용하는 쪽의 방향에 배럴 위쪽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면 쉽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바쁠 때 빠르게 스타일링하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배럴을 위쪽까지 말아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만 돌돌돌돌돌돌 말아주면 돼요. 저도 급할 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유지력을 더 높여주려면 스프레이 픽서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주면 빠르게 스타일링을 했는데도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30mm 배럴은 뒷머리보다는 앞머리나 옆머리를 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앞머리나 옆머리가 길게 있는 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각이 진다거나 컬이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 30mm 배럴을 이 앞머리나 옆머리에 직접 이렇게 감아가지고 말려주면 훨씬 더 편해요. 감아주고 손으로 살짝 잡아서 고정시킨 다음에 빼주면 약간 S컬처럼 말리는데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살짝 넘겨서 자리를 잡아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컬링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옆머리 말고 시스루나 뱅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라운드 볼륨 브러쉬로 앞머리를 말아준 다음에 이 에어랩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꿀팁도 있어요. 그렇게 볼륨 브러쉬로 앞머리를 만 상태에서 다른 쪽 머리들 스타일링을 해주면 그루프를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이슨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링을 발견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대신 저는 콜드샷 3초 유지하기, 수직 수평 방향 맞춰서 사용하기, 그리고 모발이 살짝 젖은 상태에서 스타일링하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다이슨 에어랩 리뷰와 알차게 쓸 수 있는 꿀팁까지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도 높은 가격대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값어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리뷰한 이 다이슨 에어랩이나 멀티 에어랩을 장만하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말로만 듣던 소니고 헤어스타일을 집에서 쉽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다이슨으로 예쁘게 헤어 스타일링하고 봄나들이도 가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